시댁에 매일 전화하라고 하셔서 처음엔 매일 전화하다가 조금씩 텀을 늘리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요즘엔 임신하고 입덧을 해서 그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것도 처음엔 매일 전화하라고 하실 때 조금 귀찮았지만 막상 전화하면 어머니랑 서로 좋게 통화해서 부담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도 전화하라고 하시고 원하는 게 많으셨어요. 네, 할머니 무척 좋으십니다. 전화하면 밥 잘 많이 먹어라.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혼자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 얘기하시고 끊으시고요. 할머니께 전화했더니 그 다음에는 형님들에게도 전화해라. 서로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가면 보는데 뭘 전화까지. 전화해도 서로 할 말 없거든요. 가끔 카톡이나 문자나 주고받죠. 이러다가 친척들한테까지 전화하라고 할 기세이셔서 아예 시댁에도 전화 줄이고 있어요. 전 친정엄마랑도 보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하고 엄마랑 문자 주고받지 전화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큰형님은 진짜 친척들한테도 전화하고 있더라는. 전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어요. 시아버지는 설거지하는 것도 관여하세요. 결혼하기 전엔 안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가서 밥 먹으면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설거지해요. 음식은 하지도 못하고 사실 할 생각도 없는데 설거지는 그래도 기꺼운 마음으로 했거든요. 어깨에 담 걸려서 아파 죽을 것 같은 때도 알아서 했고 입덧 때문에 집에서는 주방 근처에도 안 갈 때도 시댁에 가서는 상 차리는 거 보조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아버님이 너는 시댁에 와서 설거지만 하냐? 이제는 시댁에 와서는 음식도 알아서 하고 식사 준비도 네가 해라 하시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헉 했고 옆에 있던 남편도 놀라고 어머님도 놀라시고 시누이도 당황하더군요. 알고 보니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와서 밥 먹으면 알아서 보조하고 정리하는 며느리가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님들은 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께서 설거지 하실 때 옆에서 돕는 정도만 하다가 제가 들어와서 다 하니까 졸지에 덩달아 일이 늘어난 거였죠. 전 그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두 분이 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할게요 하고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음식도 하라고 하신 거죠. 전 성격상 시어머니가 일하시는데 보조한다고 옆에서 말 걸어드리고 하는 건 못하겠고 아예 시댁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매주 한두 번 갔는데 점차 격주로 가고 가서도 식사는 안 하고 나오고 하는 식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묘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증조부 제사까지 열심히 다 챙기는 집안인데 결혼하기 전부터도 형들은 직장 바쁘다고 잘 안 오고 제 남편만 간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형들이야 분가했고 남편은 시댁에 같이 살 때였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달간은 주말마다 시골 가고 집안 선산 가고 다른 곳에 있는 어른들 산소에 가고 남편 외주부님 산소까지 여기저기 다 가서 인사드렸어요. 거참 그놈의 산소가 뭐라고 제가 가서 인사하면 죽어서 땅속에 묻힌 분들이 아시나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님께 효도하는 셈 치고 따라다닌 거죠. 이번 연휴에는 시골에서 친척분들 모여서 휴가를 즐기신다는데 처음에는 임신해서 힘드니까 가지 말고 남편만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판단을 잘못해버린 게 휴일인데 남편이랑 따로따로 보내는 것도 싫고 임신했다고 여름휴가도 집에서 뒹굴었는데 이제 좀 안정기라 바람도 쐬고 싶고 저는 온 집안이 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시골이란 데가 없었는데 남편이랑 몇 번 시골집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해버린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시부모님도 다 좋아하시고 역시나 형들은 아무도 안 가서 저희만 가니까 친척분들 만나서도 다 좋아해 주시고 막내라고 일 안 하고 땡땡이 치는 남편은
제 옆에 꼭 붙여놓고 상 차리고 하는 일 있으면 같이 하고 분위기 훈훈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 아침 다른 분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만 왜 안 가고 있나 했는데 아버님께서 성묘를 갔다가 가자시는 거예요. 운전해야 할 남편은 마음이 급해서 거길 언제 들렸다 갔냐고 난리치고 제가 좀 무리가 됐는지 아침에 배가 아팠는데 어머님께서 그걸로 핑계 대주셔서 결국 성묘 안 하고 왔는데 아버님은 화가 나셔서 삐진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성묘도 안 따라갈 거면서 뭐하러 왔냐? 노력도 안 하고 이왕 온 김에 좋은 마음으로 갈 생각은 안 하냐?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욱하더라고요. 잘 하려고 하는데도 더 많은 걸 원하시는 아버님. 임산부인 저 배려 한 번을 안 해주신다 싶어서 참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왜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라고 하세요? 사실 형님들은 바빠서 아예 못 오시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배려가 없으세요? 안 하는 사람한테는 왜 하라는 소리 안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네가 잘하니까 더 시키는 거지. 네가 다 해라 하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냥 저희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와버렸네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부부간 싸움은 안 났는데 그래도 마음이 참 불편하네요. 정말 이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형님들이 현명하구나.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지고 좋은 마음으로 하던 것들도 다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시댁 집안이 남자들이 좀 까칠해서 그런지 어머님부터 며느리들은 다 둥글둥글 순한 인상, 순한 성격들이거든요.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할 사람들인데 자꾸 그 이상을 원하고 잔소리하셔서 그나마 하던 것도 안 하게 하시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젠 저도 시댁 안 가려고요. 시아버지 입에서 또 무슨 소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르쇠로 하려고요. 도리라도 하면서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보다는 불편하고 피하고만 싶어요. 제 아이 낳는 것에만 집중하고 신경 끄고 살려고 합니다. 댓글: 저도 스님하고 비슷해요. 처음엔 저도 시댁에서 시모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사람 괴롭히더라고요. 화병 생기고 잠도 못 잤는데 나중엔 할 말 했어요. 처음엔 서운하다고 의논드리니 네가 서운한 게 어딨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지어내지 마라. 네 성격 이상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날 싸우고 그 뒤로는 할 말 하고 살아요. 작은 거 일일이 다 하면 피곤해서 안 하지만 해야 될 말은 하고 살아요. 그러니 조심하더라고요. 너무 참고 살지 마시고요. 도리만 하고 사세요. 저처럼 화병 나고 불면증까지 와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래 하나를 주면 둘을 바라는 게 사람 심리예요. 힘내세요. 댓글 2. 객관적으로 봐도 적당한 도리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러려니 넘기세요. 잔소리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요구해도 잘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대치의 10%만 해내세요. 남편에게 시아버님 비난은 하지 마시고요. 아마 그쪽에서 포기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내 사람으로 길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초장에 기대 만족하게 해드리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근데 그쪽을 포기시키면 10중에 1을 해도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 사연. 유부녀 친구들이 절 욕하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이번에 친구들 사이에서 좀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누구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많이 황당한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유부녀 친구들 사이에서 욕먹고 있거든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것인지 궁금하니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해요. 저는 아버지 직장 문제로 고등학교 때 한번 전학을 갔습니다.
첫 번째 다니던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들과도 관계 계속 유지했고, 전학간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학교 졸업 후에 우연히 첫 번째 고등학교 여사친들이랑 두 번째 고등학교 남사친들이랑 제가 본의 아니게 자리를 주최하게 되어서 같이 놀고 다 같이 친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짝이 성사되었고, 두 짝은 결국 혼전 임신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말렸지만 자기들이 좋다고 하고 이미 임신까지 한 상태라 잘 살기만을 바랬죠. 그 두 커플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아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름의 직장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1번 커플 중 남자애가 작년 겨울 눈 오던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랑은 결혼 이후 개인적인 연락은 1도 없던 친구라 무슨 일이 있나 놀래서 전화를 받았고요. 지금 너희 집 앞쪽 지나가는 중인데 눈이 너무 내려서 잠깐 근처에 차를 세워놨어. 아, 그래? 영희도 같이 있어? 아기는? 아긴 맡겨놨지.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너희 집에서 오늘만 신세 져도 되냐? 저렇게 말하길래 당연히 영희도 같이 있는 줄 알고 그럼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남사친 혼자 오더라고요. 영희는? 아기 보고 있지. 아니, 난 영희 같이 있는 줄 알고 오라고 한 건데 이게 뭐야.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서. 너 혼자는 못 재우지. 영희한테 눈 와서 집 못 갈 것 같다 그러고 근처 모텔 가서 자. 알겠어 그럼. 이러고 남사친은 갔습니다. 전 너무 어이없고 기분 나빴으나 괜히 영희한테 내 입으로 얘기하면 분란 일으킬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결혼한 이번 여사친 지영을 만나서 밥 먹다가 우연히 그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그 당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아무리 우리 나이가 어리다곤 해도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는 유부남이 미혼 여자 집에 혼자 와서 잔다는 걸 이해 못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영희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은 아직 못했다고 했고요. 지영이도 그건 좀 아니지. 걔 되게 웃긴다. 둘이 무슨 일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개념이 없네. 하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영희도 지영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애 보느라 각자 바빠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저도 일하느라 신경 안 썼고요. 근데 나중에 미혼인 친구들 만났을 때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지영이랑 영희한테 무슨 잘못한 적 있느냐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둘이 저를 무슨 유부남 꼬시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날 바로 둘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 카톡, 문자, 전화 다 안 받더라고요. 그래놓고 영희가 인스타에 땡땡 같은 것 이라는 문구를 섞은 글을 올리고 지영이는 거기다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이런 댓글을 달고요. 누가 봐도 절 저격하는 글이더라고요. 주변 다른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내 욕을 하고 다녔는지 친구들은 저 만날 때마다 해명을 요구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날 있었던 일 얘기해 주니까 친구들은 오히려 제 편 들어주긴 하는데 이젠 누구도 못 믿겠고요. 도대체 그 둘이 저한테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에서 지영이가 얘기를 어떻게 전했길래 영희가 저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뭐 실수한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네요.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떠신가요? 후기. 어젯밤에 속상해서 끄적거린 글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봐주셨네요.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 일이 있었던 건 작년 겨울이고 그냥 나 혼자 품고 가자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영이를 만나게 된 건데 오해할 수 있어서 본문에는 따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영희네와 지영이네가 부부 동반 모임을 영희 집에서 하게 되었고
지영이가 먼저 술에 취해서 아기들이랑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영희 남편이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뭔가 싸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 오던 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온 건데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지영이가 얘기를 어떻게 와전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연락이 되질 않으니 저도 답답해 미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해가 아니라 진짜 불순한 의도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무튼 영희네를 욕되게 하고자 먼저 뒷담처럼 얘기를 꺼낸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려고 글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 두 친구하고는 손절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댓글: 지영이가 영희에게 말을 전했고 영희는 자기 남편에게 따져 물었을 거고 영희 남편은 모든 게 다 오해라고 글쓴이가 먼저나